안녕하십니까. 윤진표 교수의 아세안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미얀마에 관한 얘기를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미얀마 군부의 배경 이야기입니다. 지금 미얀마를 강제적으로 포갑적으로 지금 관리하고 있는 미얀마 군부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얀마 군부는요, 타마도라고 그렇게 공식 명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타마도라는 공식 명칭을 갖게 된 배경을 보게 되면은 미얀마의 국부가 있죠. 지금 바로 아웅산 수치 여사의 아버지, 그야말로 미얀마의 가장 위대한 미얀마의 독립을 이끈 영웅이 바로 아웅산 장군인데요. 이 아웅산 장군이 1941년도에 그러니까 대일본 항쟁을 하던 그 태평양 전쟁 시기에 만들어진 조직이 바로 타마도, 이게 바로 미얀마 군부의 시작입니다. 이때 미얀마 군부는요, 아웅산 장군이 만들면서 같이 이 독립운동을 시작을 했었던 동지들이 있어요. 이게 유명한 미얀마의 소위 아웅산과 30인의 동지라고 하는 그러한 그룹입니다. 이 30인의 동지라고 하는 것이 결국 아웅산과 함께 미얀마의 군부 타마도를 만들었고 또한 미얀마의 독립을 이끌어냈던 것이죠. 1947년도에 안타깝게도 아웅산 장군은 국내 다른 파벌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는 비운의 운명을 끝마치게 됩니다만은 미얀마 군부는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성장을 합니다. 허나 1950년대에는 미얀마가 독립을 한 이후에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서 소위 의회 정치를 하던 시대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미얀마 군부가 아직은 정치에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결정적으로 1962년도 3월 2일 바로 아웅산과 30인의 동지에 들어가 있었던 네윈이라고 하는 네윈 군사령관이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당신 버마입니다. 이 버마의 정권을 장악을 하게 됩니다. 네윈은 나름대로 아웅산과 30인의 동지의 한 명이었기 때문에 또한 군총사령관을 하면서 나름대로의 미얀마의 대한 정치적 정통성이라든지 이런 걸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문제는 무엇이냐? 그가 그때부터 이끌었었던 당시 버마의 경제가 버마식 소위 사회주의를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을 모두 걸어 잠그고 자기네들끼리 그냥 알아서 살겠다. 이건 굉장한 사실은 거만한 그 정책이었죠. 그러나 그 정도로다가 버마는요, 자급자족 내지는 할 수 있었던 충실한 경제를 가지고 있었던 몇 안 되는 아시아 경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버마가 버마식 사회주의로 전환하게 되는 하나의 배경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버마 나름대로의 자급자족 또 대외 폐쇄형의 사회주의를 감히 시작을 할 수 있었고, 이것이 바로 네윈이 군을 가지고 통치를 하기 시작했었던 구체적인 모습이 됩니다. 버마 사회주의 계획당을 만들어 가지고 동시에 버마를 강력한 군부 통치 하에서 지배를 하기 시작을 했죠. 이것이 결국 1988년도 소위 8888 민주화 시위라고 하는 아웅산 수치 여사가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웅산 수치에 의해서 지도가 되는 그러한 반군부 민주화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민주화 시위는 결국에는 아웅산 수치도 연금이 되면서 군부가 강력한 탄압을 걸면서 결국 이건 실패로 끝나게 되죠. 이후에 소위 네위는 사임을 하게 됩니다. 이 8888 사태에 대해서 소위 군부 안에서 이제 연령도 많이 늙었고요. 결국에는 이 사태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네위는 자동 사임을 하게 되고 슬록이라고 하는 국가 법질서 회복 평의회를 만들고요. 여기에 소마웅이라고 하는 소마웅도 이제 군사령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계속 권력을 이어받은 것이죠. 소마웅이 의장이 되고요. 여기에는 이제 뭐 굉장히 여러 이제 군 장성들이 또 등장을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킨윤이라고 하는 당시에 이게 정보라든지 이런 것을 모두 총괄하던 아주 강력한 소위 그 강경파 군 인사도 여기 이때 등장을 합니다. 1989년도에요. 이게 참 지금 그 당시까지는 버마라는 이름으로 썼었고요. 다 전 세계가 또 그렇게 통용이 됐었는데 결국 1989년도에 지금 쓰고 있는 미얀마로 국명을 바꾼 것도 당시 슬록의
군부가 했던 것이고요. 또한 뒤에서 보이시는 지금 이것이 미얀마의 현 국기인데요. 그 전에는 버마 국기가 따로 있었습니다. 버마 국기마저도 이렇게 군부가 지금의 미얀마 국기로 변경을 하는 또 그런 작업을 했었어요. 1992년도입니다. 소마웅이 물러나고요. 강력한 또 군소령관이 또 그 뒤를 잇습니다. 이 바로 탄쉐라고 하는 사령관입니다. 탄쉐가 승계를 하는데요. 이 탄쉐라고 하는 사람이 했었던 여러 가지 기행이라든지 이것은 정말 나중에 역사적으로도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상당히 여러 가지가 흥미진진하게 나올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요. 2005년도에 지금 미얀마의 수도는 양곤에서부터 북쪽으로 한 400km 올라간 뜬금없이 아무것도 없는 허허 벌판에다가 지어놓은 도시가 하나 있어요. 이게 바로 네피도인데요. 이 네피도로 수도를 이전을 하는데요. 이것도 뭐냐면은 양곤이 계속 수도를 갖고 있다가는 뭔가 이 상황이 꿈을 꿔보니까 네피도로다가 옮기는 것이 좋겠다라는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 탄쉐의 그 한마디로서 뜬금없이 수도가 양곤에서 지금의 네피도로다가 옮겨지게 됐습니다. 또 하나 또 탄쉐는요 여러 가지 기행도 많이 했지만은 또 꿈자리가 사납고 그러니까 자기 운명을 또 늘리는 데 있어서는 이 지폐를 좀 새로 발행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또 그런 계시를 받았대요. 이래서 나온 지폐 중에 하나가 바로 45짜뜨짜리. 짜뜨는 이제 미얀마의 그 화폐 단위인데요. 45짜뜨를 또 발행을 했었던 기행을 벌였습니다. 45짜뜨는 사실은 어떻게 쓸 수 있기도 힘들지 않습니까? 10짜뜨도 아니고 50짜뜨도 아니고요. 이러한 짓을 했던 것도 또한 탄쉐 사령관 시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2007년도에 샤프론 혁명이라고 해서요. 바로 승려들이 미얀마의 그 중요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는 승려들이 직접 나서는 샤프론 옷이죠. 그 샤프론 옷을 입은 그러니까 버마의 승려들이 입는 옷이 샤프론이라고 하는데요. 이 샤프론 옷을 입고 등장을 하는 소위 반정부 시위가 샤프론 혁명이었습니다. 이것도 결국 강력한 군부의 탄압에 의해서 결국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이 당시만 하더라도요. 비공식적으로 수천 명이 군에 의해서 사살이 되는 그러한 비극의 결말로 끝나게 되죠. 당시에 또한 나르기스 태풍이 또한 이 미얀마 땅을 치면서요. 수십만 명의 이재민들이 발생을 하는데요. 국제사회가 제공을 해줬던 이 이재민에 대한 지원 또는 지원 물품도 군부가 중간에서 전부 다 자기네 수중으로다가 이렇게 소화시키는 그러한 나쁜 짓을 계속 했습니다. 결국 2008년도 국제사회에 여러 가지 계속되는 제재라든지 이런 것도 군이 뭔가 이것을 탈피하기 위해서 내놓은 것이 신헌법을 만든 것이고요. 이 신헌법의 중요한 내용이 바로 뭐냐면 아웅산 수치는 아예 대통령이 못 되게끔 그렇게 못 박아놓는 헌법 조항도 만들고요. 동시에 미얀마의 연방의회 또는 주의회 당연히 무조건 4분의 1은 군이 차지한다고 하는 것을 그 헌법 조항에다가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대통령도 있고 그다음에 국가 고문직 같은 것도 만들어서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인 국가의 권한은 군 총사령관 이 대표로 되어 있는 국방안보평의회 이걸 NDSC라고 하거든요. 이 NDSC가 국내에 관한 모든 실질적인 권한은 장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신헌법 속에다가 다 보장을 해 줬었던 것이죠. 결국에는 2015년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선을 통해서 NLD와 또한 아웅산 수치가 절대적인 압승을 거두면서 문민정부 스타일의 정권은 장악을 했습니다마는 2020년도 5년 만에 다시 치른 총선에서 다시 NLD와 아웅산 수치가 압승을 거뒀죠. 이 결과가 결국에는 군부로서는 이대로 진행을 하다가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어떤 실질적인 권한이나 이런 것이 심각하게 도전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위기의식이 팽배를 했고요. 결국에는 올해 2월 1일 민 아웅 hlaing 사령관에 의한 군 쿠데타가 시행이 됐던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요, 이런 배경으로다가 또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군부가 그동안에 그야말로 1962년도부터 지금까지 60여 년간 미얀마의 모든 것을 장악을 하고 있었던 미얀마 군부로 보게 되면은 미얀마의 최대 기득권 세력이 된 것입니다. 이 기득권 세력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국가 안에서 군부가 미얀마의 최대 이익 집단이 이미 돼 버렸다는 것이죠. 이거는 한마디로 경제적인 이권이죠. 경제적인 이익을 오로지
군부가 독점을 하고 향유를 하고 있었고요. 그 예를 제가 하나 좀 들려드릴게요. 미얀마는 정말 천연자원이 풍부한 나라입니다. 특히나 이 목재라든지 원유도 나오고 가스도 나오는 그러한 나라인데요. 미얀마는 또 과거부터 이 보석이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루비라든지 여기는 다이아몬드도 나옵니다. 하여튼 이 색깔 있는 보석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 버마산 보석이 유명한데요. 보석 거래도 완전히 군이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자료를 하나 보면은요, 옥 있죠? 제이드라고 하는 이 비치인데요. 옥이 또한 버마에서 굉장히 많이 생산이 되는데 310억 달러가 생산이 됐고요. 이것은 거의 당시 미얀마 GDP의 2분의 1에 해당을 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액수고요. 이거는 미얀마 사람들에게 쓰이는 보건비의 거의 46배에 달하는 옥의 생산 액이라고 합니다. 이 옥 비치 생산도 결국에는 전부 다 군부가 독점을 하고 있고 그들의 이익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군사 과도 기구가 2월 1일 쿠데타 이후에 만들어져 있죠. 국가기획통치평의회라고 불리는데요. 여기도 16인으로 구성이 되는데 11명이 모두 다 군인들로 구성이 됩니다. 또 하나 민 아웅 hlaing 현 총사령관은요. 그가 가지고 있는 재력이라든지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데요. 특히 그 가족들을 다 포함을 해보면은 의료 분야라든지 건설업 분야라든지 호텔업, 도매업 등등 거의 그물망식으로 모든 이권에 다 개입을 하고 또한 그들이 장악을 하고 그 가족들이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쉽사리 자기가 그 권력을 내놓고 나가는 것도 상당히 불안할 거예요. 군 장성들이 연관돼 있는 미얀마의 대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거 하나는 뭐냐면은요, 미얀마 경제지주공사입니다. 모든 경제를 다 관리를 하는 그 밑에 국영회사들을 다 거느리고 있는 미얀마 경제지주공사 우바잉이라고 불리는데요. 이 우바잉도 결국 모두 다 군 장성들, 즉 미얀마 군부가 장악을 하고 움직이고 있는 기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2020년 11월 총선에서 결국 NLD가 60% 이상의 압도적인 의석을 다시 차지하고서 나온 소위 군부가 이렇게 돼서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이권이라든지 특히 이러한 것들이 이제 피해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인식 속에서 결국에는 2월 1일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것인데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경제적 이익이 손실되는 것이 그야말로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서 결국에는 군이 다시 자기네 스스로 그야말로 쿠데타를 일으키는 그러한 상황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경제적 이해관계라고 해서 미얀마에서 가장 큰 이익 집단이 되어 있는 군부의 성격을 그대로 드러내는 사건이 쿠데타로 등장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쿠데타 이후에 지난 3월 27일 날 이게 미얀마 국군의 날인데요. 미얀마 국군의 날에 나온 말이 또 이게 있어요. 행진을 하고 퍼레이드를 하면서 군대가 있기에 미얀마 연방이 있다. 이 정도로 정말 굉장히 오만한 이러한 말을 언급할 정도로 미얀마의 군은 결국 자기네가 국가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그렇게 지금까지 지탱을 해왔던 조직입니다. 미얀마 군은 한 40만 명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미얀마 군의 40만 명 중에 92%가 육군입니다. 해군과 공군은 4%밖에는 안 돼요. 이러한 굉장히 기형적인 구조라고 하는 건 결국 뭘 얘기할까요? 육군이 40만 명 중에 92%면은 거의 36만 명인데요. 이러한 36만 명의 육군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렇게 그물망식으로 미얀마 전체 국토를 군이 장악을 하고 있고 또한 그걸 통제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 완전히 육군 92%의 병력이 필요했던 것이죠. 국가 관리를 하기 위한 조직으로서 미얀마의 군은 존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군을 저희 정치학에서는요, 약탈국가의 아주 전형으로 봅니다. 약탈국가. 즉, 국가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라든지 또는 국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그런 부를 결국 어떤 특정 집단이 특히나 그 국가가 그 다음에 이 미얀마 같은 경우는 국가 안에 국가로서 군이 있는 것이죠. 결국 군이 장악을 하고 군이 이러한 국가의 모든 경제적 이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장악하고 그것을 약탈하고 있는 모습. 이래서 이거는 저희 정치학에서 이러한 국가 행태를 약탈 국가적 행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미얀마는 전형적인 그야말로 다른
의미로 볼 필요가 전혀 없는 소위 약탈 국가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나라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핵심은 바로 미얀마 군부가 쥐고 있고 지금의 미얀마 사태는 이러한 군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미얀마 사태에 관한 얘기는 제가 변화에 따라서 그때그때 정리해서 다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